6번째 문명의 마지막 사이클에서 세상을 관조하고 존재의 근원을 성찰하는 당신을 위한 해적 방송.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 안녕하세요. 추오쿠입니다. 하루하루 가을 냄새가 나면서 거리의 가로수들도 물론 예전같이 이렇게 시원했던 가을처럼 예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가을이라고 노랗게 빨갛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지금 물들어가고 있고 가끔 굉장히 아름다운 순간들이 금방금방 찾아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시장에 가서 좀 몇 가지 장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시장 가까운 데 사시는 분 있나요? 가면은 직접 손두부를 만드는 가게가 있어요. 보통 아침 일찍부터 만들죠. 그래서 이제 오전까지 만들고 보통 문 닫는데 아마 그 가게들 그렇게 만들어도 이제 도매 가게처럼 다른데 이렇게 같은 시장 옆 가게에도 이렇게 공급해주고 아마 이렇게 도매로 주로 공급하는 가게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소비자들 저희 같은 이제 사람한테도 손님들한테도 지나가면서 이렇게 달라고 하면 한 모씩 팔죠. 그날 아침에 만든 두부를. 굉장히 큽니다. 보통 마트나 슈퍼 같은데 이렇게 포장돼서 대기업 뭐 풀무원 그런 데서 나오는 보통 두부 한 모 크기에 정확히 2배죠. 2배인데 그 2배도 얼마나 그 재료가 꽉 실하게 묵직하게 무겁게 차 있는지 도저히 그 맛과 질감이나 이런 게 뭐 마트에서 아무리 비싼 거 좋은 거 사도 비교가 안 되죠. 근데 가격은 또 터무니없이 쌉니다. 그 두모 같은 한 모 큰 거를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2,000원에 사왔네요. 물론 이제 지역마다 좀 물가가 차이가 있겠지만. 그리고 김도 김값이 요새 금값이어가지고 김밥 장사 하시는 분들도 한숨만 푹푹 내쉬시는데 그런 재래시장에 가면 또 김도 직접 기름 발라갖고 구워가지고 그걸 파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은 평생 그것만 해가지고요. 그 장사를 해서 김 꾸는 데는 달인들입니다. 달인들. 예. 그래서 그걸 구워가지고 그걸 다시 이제 비닐에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데 그 세 봉지에 5,000원을 받더라고요. 7봉지 사면 10,000원인데 저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3봉지만 일단 샀는데 와 정말 끝내주게 맛있죠. 양도 많습니다. 그 마트에서 대기업에서 막 그 은박지 포장해갖고 파는 그 김들 그 아무리 좋은 거 먹어봤자 그 시장에서 파는 그 꼬가지고 파는 김 맛을 당해내질 못하는데 아직도 김값이 원재료 값이 올랐다 해도 시장 값은 오르질 않았습니다. 참 두 가지만 갖고서 밥하고 그냥 뜨끈뜨끈한 밥하고 두부 부쳐가지고 소금 후추 뿌려가지고 바로 꺼가지고 그 김이랑 조미김이랑 김치하고 해서 뜨거운 밥하고만 먹어도 아유 최근 일주일 동안 먹었던 음식들 중에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참 시장 가서 장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물건 사는 재미도 있지만 거기서 하루하루 정말 돈을 얼마나 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충실하게 삶을 만족하면서 아주 열심히 살고 계시는 그 시장에 장사 나오신 분들 또 보고 그분들하고
가볍게 말이라도 한마디 섞으면서 집에서 미리 가져간 현금으로 이렇게 다 결제하면서 이렇게 오면 그냥 마트에 가서 장 볼 땐 피곤하고 힘든데 시장에서 이렇게 장을 보면 즐겁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오늘 그래서 결국 결론은 방금 전에 뚜부하고 김하고 해서 맛있게 밥 먹었다는 자랑이고요. 오늘 브릭스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브릭스 얘기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3년 전부터 이어온 이 마스터 플랜 국제정세에서 사실은 모든 국제정세, 외교, 정치, 전쟁의 모습이 사실은 전부 다 그 밑에 있는 화폐전쟁이라는 거. 그래서 왜 이게 화폐전쟁인지 알려면 기축통화가 뭐고 왜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날 때일 수밖에 없는가. 명목금리, 실질금리가 뭐고 통화의 생명주기가 뭐고 어떤 경제책이나 어떤 경제 공부를 하려고도 절대 안 알려주는 제일 중요한 지식, 근본 원천이 되는 지식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왜 세상에 이렇게 알려주질 않냐. 그걸 알면 지구상의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지금의 달러 체제에 다 반발하게 됩니다. 브릭스처럼. 그래서 우리한테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 마블 스튜디오에 그 타노스가 들고 있는 인피니티 스톤들처럼 가장 최고의 어떤 전 세계에 사실은 전 세계를 예전 알렉산더 대왕이나 뭐 몽고의 징기스칸처럼 지금 실제적으로 다 지배하고 계속 조공만 받아서 생활하는 옛날 로마 제국처럼 그런 위치를 기축통화국한테 부여를 해줍니다. 그나마 예전에 그런 기축통화국들은 전부 근본위제를 따랐기 때문에 어차피 유한한 생명주의가 있었는데 지금 20세기 들어와서는 근본위제도 벗어버리고 말도 안 되는 자본주의하고 결합돼서 지금 이 지금 불합리한 시스템 결국 부자만 부자 되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구상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 수탈당하고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불합리한 시스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마스터 플랜이 이제 그거는 이제 제 블로그에 오시면 왼쪽에 그 카테고리 중에 제 블로그는 항상 그 영상의 밑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라고 써 있는데 클릭하시면 밑에 영상 설명도 쭉 있지만 블로그 링크도 항상 있습니다. 그거 누르면 바로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로 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왼쪽에 이 메뉴들 중에 매트릭스 빨간 약 먹기라는 공지 밑에 요 안으로 들어가시면 메뉴 몇 가지 글이 한 5가지 정도 있는데 여기 보면 왕추천이란 글이 있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경제 지식. 이거를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인데 꼭 한번 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다음 제가 추천드리는 건 금은 시리즈죠. 금은 시리즈도 한번 보시면 진짜 돈이라는 게 뭐고 통화라는 게 뭐고 왜 지금 2022년도부터 코로나는 뭐 음모론이 하도 많으니까 여기서 뭐 제가 완벽한 근거 없이 함부로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대신 우크라이나 전쟁, 그 이후에 터진 이 전쟁부터 해서 요즘 세상이 최근 3, 4년 사이에 왜 갑자기 이렇게 됐나? 라고 누구는 생각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날이 올 거다 하고 거의 10년 전부터 준비를 했고 2021년도부터 드디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이러한 개념을 알고 세상을 보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기 때문에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길 권하고요. 오늘 얘기할 브릭스는 바로 그러한 큰 흐름 마스터 플랜에서 이제 그 기축통화 패권을 지켜가려는 세력들과 거기에 반발하고 새로운 세상을 지금 이 통화의 생명주의가 다 달러의 생명이 다해가는 때 이때가 기회다 하고 다음 주자 패권 바로 제국의 몰락과 그 다음 제국과의 패권 싸움이죠. 아주 고대 때부터 종종 있던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기축통화를 둘러싼 여러 나라가 있겠지만 일단 오늘은 그 중에 연합 세력인 브릭스와 이 지금의 달러라는 기축통화 그 밑에서 그 준 기축통화 세력들 보통 G7이라고 하죠. 이들이
작년부터 브릭스라는 게 성립된 지는 뭐 올해 좀 한 10년이 넘었지만 그 전까지는 이런 원대한 꿈을 꿨어도 출발은 미미했었죠. 그런데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쇠를 불리면서 지금이 바로 그때다. 자기들도 10년 전부터 준비해오다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눈치 보지 않고 달러 패권에 정확히 기축통화 패권에 도전하겠다 하고 아주 선언하고 나온 게 작년 8월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올 때 앞으로 1년 동안 달러에 대항하는 그 브릭스 안에 대표 통화 이름은 아직 안 정했으니까 달러에 대응해서 브릭스 달러라고 가칭이죠. 가칭. 브릭스 달러 같은 것도 만들 것이고 서양의 G7이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모여갖고 달러 인덱스 만들고 환율들 정하고 해서 전 세계를 끌고 가는 것처럼 자기들은 거기에서 벗어나서 왜? 달러나 그런 국제 금리를 마음대로 자본주의를 처음 만들어낸 미국과 유럽의 금융 세력이 만들고 그거를 그 뒤에 모든 나라가 시장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참가하는데 문제는 이 잘못된 기축통화 체제 때문에 언제든 한 번쯤 전 세계에 달러를 강세로 만들고 위기를 조장한 다음에 채권 금리를 올려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10년 동안 열심히 일한 거 그러면서 그 나라들이 점점 성장하고 기존의 기축통화국은 점점 통화력이 약해지면서 어제는 내가 부자였으면 오늘은 더 열심히 그동안 아끼고 열심히 일한 내가 이제 부자가 될 차례인데 그거를 막고 쓰러뜨리고 열심히 일한 재산을 싹 금리차, 환율차, 기타 등등 투자한 자산의 어떤 이자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싹 뺏어가고 흔한 말로 양털깎기라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양적 긴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한번 세계의 어떤 휘청하는 경제 위기가 오게 만든 다음에 다시 또 돈을 풀어서 양적 이거를 주기적으로 하면서 계속 공정한 어떤 기회나 이런 자연스러운 섭리를 벗어나서 계속해서 자기들만의 그 제일 그 놀고 먹는 자리 기축통화 패권의 자리를 이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정도만 사실 부작용이면은 그나마 애교라고 봐줄 수 있는데 점점 그 부작용이 점점 커지죠.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이라는 거에 희생당하면서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지경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릭스와 그 지금 달러 세력과의 지난 1년간의 싸움은 이 큰 마스터 플랜의 모든 걸 알아가는데 또 아주 중요한 흐름이라서 오늘 비교적 뒤늦게 제 채널을 알게 되신 분들도 한번 또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또 저와 오랜 인연이 되셨어도 그동안 너무 많은 얘기가 복잡하게 가가지고 매번 들을 때마다 새롭다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또 한번 예전처럼 자세하게는 못해도 대충이라도 한번 종합해서 그 흐름을 쫙 얘기하는 이런 기회가 있으면 자꾸 이런 일이 이제 이런 영상들이 반복될수록 이제 점점 확실하게 좀 더 많은 걸 자세하게 꿰치게 되시죠. 얼마 전에 누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아주 그 오래전부터 저의 글을 제 블로그 시절 때부터 이렇게 제가 이쪽 저쪽 옮겨 다닐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인연이 오래되신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와서 그 모든 것들 그 전에 했던 얘기들 그런 것들이 어떤 거는 그런가 보다 어떤 거는 잘 이해가 안 되고 했는데 그것들이 다 연결되면서 요즘 모습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아서 참 재밌다. 뭐 누가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이 큰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 또 한번 또 종합적으로 브릭스 전체에 대해서 한번 국제 정세에 대해서 그리고 자산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톱니바퀴처럼 틀이 맞고 전쟁, 정치, 외교, 경제가 군사가 다 하나로 가게 되는 이 흐름을 종합적으로 또 하나로 꿰어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죠? 본론도 아주 깁니다. 일부에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제 영상 너무 길죠? 짜증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차피 한번 푹 빠지면 듣는 분들은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그건 아니죠. 짧게 해야 되는데 항상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상하게도 얼마 전부터 댓글들에 브릭스를 이렇게 묻는 분들이 여러 분 오셨어요. 그러면서 대충 뭐 제가 눈치를 딱 보니까 이번 브릭스 회의에서 제대로 된 브릭스 통화가 나오면서 그걸로 인해서 달러의 어떤 패권이 쓰러지고 달러가 좀 약세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금 같은 게 굉장히 더 주목받지 않을까 은근히 좀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뭐 그냥 단순히 저의 추측인데 아마도 또 어디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이렇게 모여 있는 어떤 커뮤니티 같은 데서 브릭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될 거다 하고 아마 어디선가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그 과거 경험들을 보면 분명히 그 유명한 사람들 굉장히 모여 있는 카페나 어떤 유명한 어떤 뭐 채널, 경제 채널 같은 데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쫙 퍼져서 그런지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질문을 하는 분들이 동시에 나오더라고요. 과거 경험을 보면 뭐 엔화가 이제 조만간 뭐 일본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하면 엔화가 막 강세로 얼마나 갈 것 같냐 뭐 했던 거 그거는 뭐 워낙에 유명한 경우니까 따로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뭐가 있을까? 예. 우리나라 환율 시장이 역외 시장에서 이제 해외에서 다른 시장에서 역외 시장에도 이제 개방해 놓는다 했을 때 이제 밤에도 이제 외국에서 활발하게 원화에 대한 환율 거래가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 환율이 그러지 않아도 위험한데 더 외부의 환시장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환율이 더 위험해지지 않겠냐. 원화가 막 난리가 나지 않겠냐. 근데 참 비슷하게 비슷한 시기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해요. 아마 그런 얘기가 어디선가 쫙 소문이 퍼졌겠죠. 유명한 커뮤니티나 그런 데서. 근데 그때도 제가 꼭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장단점이 다 있는 거고 사실은 별 문제가 없는 뭐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거라서 저는 별로 중요하게 안 다룬다. 별 생각 안 하고 있다 말씀드렸었죠. 실제로 그 이후 그렇게 막 우려했던 일은 없었죠. 오히려 그 이후로 조금 더 안정됐습니다. 단기간. 그리고 페트로 달러가 뭐 언제부터 끝난다. 사우디가 드디어 그 70년부터 미국하고 협정을 맺었던 페트로 달러를 드디어 언제부턴가 끝내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페트로 달러가 끝나면서 달러의 어떤 약세가 엄청나게 오고 막 뭐가 어떻게 될 거다. 그것도 꼭 비슷한 시기에 한 3분, 4분이 연달아서 질문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도 그 다음날 와서 또 같은 질문 하시고 아마 그것도 틀림없이 어디선가 그런 얘기가 아주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서 나와서 퍼졌겠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브릭스에 대해서 한 3-4분이 뭐 블로그나 저기 뭐 비밀 댓글이나 뭐 아니면은 그 조금 관심 있게 유튜브에서도 물어봐 주셨던 것 같아요. 아마 좀 뭐 이유에 어쨌든 브릭스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금년 8월달 기사입니다. 작년 8월에 브릭스 회의가 열렸고 지금 그로부터 이제 1년 정도 되는 금년 8월에 이런 얘기가 얼핏 나왔죠. 8월 달에 열렸던 건 브릭스 전체 회의가 아니라 이제 주요 5개국의 브릭스 정상들만 모여서 하는 브릭스 정상회담이 그때 열렸거든요. 거기에서 드디어 작년에 예고편 때렸던 달러에 대항하는 브릭스 달러, 브릭스 통화가 연합 통화가 나올 것이다. 가칭이 나왔어요. R5라고. R이라는 거는 지금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남아공 5개의 주 회원국의 그 통화가 인민피 R, 러시아 루블 R, 브라질 헤알 이제 R이라고 쓰죠. 스페인어 이쪽에서 루피 뭐 했고 전부 R로 시작한대요. 알파벳 표기가. 그래서 5개 나라 화폐가 통합된 슈퍼 합체한 통화다 해서 R5 뭐 이런 가칭. 그래서 국제 통화를 여기서 논의하고 있다. 야, 드디어 달러 대비 뭔가 나오는구나. 기대감이 막 이때부터 나왔죠. 그리고 이제 9월 초에 어떤 구독자분께서 링크를 걸어주셔서 저도 몰랐던 기사를 이제 알게 돼서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저도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브릭스가 금 본위제로 확정했다는 뉴스가 나와요. 앞으로 조만간
이제 8월달 정상회담 저렇게 했었고 10월에 저번 주에 했었죠. 10월에 하는 그 브릭스 이제 회담에서 드디어 어떤 브릭스만의 화폐가 나올 건데 그 R5가 정식 데뷔를 할 건데 그죠? 이달의 소녀들처럼 아이돌 데뷔하는 겁니다. 근데 막 이제 그 전부터 이제 막 마케팅이 나오는 거죠. 보통 통화가 아니다. 바로 이것은 각 나라 그 주요 회원국들의 그 모든 통화가 각 나라의 경제력에 비례해서 국가 통화 바스켓과 연결돼 갖고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 이제 분할돼서 안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여기에 무엇보다도 각 나라가 가진 모든 금을 다 합해갖고 금하고 연결해서 그러니까 근본이자라는 게 1대1로 근본이자가 아니고 얼마든지 연동해서 할 수 있다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40%를 60%는 브릭스 국가 통화들 그것들하고 연결하고 40%는 금에 연결하는 사실상의 현대식 근본이자로 확정될 것 같다. 야 이러면은 아주 그 지금의 기축통화 세력의 그 뼈 아픈 데를 건드리는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거죠. 아마 이런 얘기들 이런 기사들이 어디선가 커뮤니티에서 퍼졌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이제부터 뭐 난리가 난다 막 하고 이제 그 퍼져가지고 그때부터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이 기사를 찾아서 스크랩은 해놨지만 그 이후로 9월부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출처가 너무 빈약해요. 아무리 구글링에서 브릭스 뉴스를 서방에서 맡고 있다 하더라도 출처 하나 딱 나왔는데 이름도 없는 UN 뉴스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예. 보통 이런 기사들이 문제가 뭐냐면 공신력 있는 어떤 그 기관이나 그 정부에서 확인을 안 해줬는데 카더라하고 자기만의 정보통으로 기사를 쓰고 그것은 자기의 희망사항을 적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뭐 자산이 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올랐으면 하는 마음에 괜히 좀 더 없는 얘기 더 과장해가지고 넣는 기사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기사 하나만으로 뭐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스크랩만 해놓고 어떻게 나오나 보자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언급을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결국 그 1년 전에 예고했던 것처럼 브릭스 통화뿐만 아니라 서방의 지금 그 달러를 기초로 하는 국제 무역 결제 시스템 스위프트에 대항하는 자기들만의 무역 결제 시스템 달러 없이 자기들끼리 통화로 하는 그런 시스템도 1년 동안 자기들끼리 그 주요 회원국들 은행장들끼리 다 시뮬레이션 돌리고 추가적으로 더 완비하고 해서 완성해서 1년 뒤에 내놓겠다고 작년에 선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뭔가 지금 진행 중이라는 기사들도 점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금년부터는 기존의 5개 회원국 외에 더 많은 회원국들 그러니까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외에도 이집트, 이디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작년에 이 중동에 돈 많은 이 오일머니 부자님들도 우리 브릭스 회원이 2024년부터 정회원이 될 겁니다. 선언을 해갖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 중동 세력이죠. 그 사람들끼리 이제 들어와서 달러 빼고 이런 결제 시스템과 브릭스 달러를 쓰면 야 정말 뭔가 변하겠구나. 자산시장의 어떤 변동도 올 거고 그런 기대들을 많이들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제가 이 브릭스 근본이 이제 뭐 확정되고 뭐 R5 나온다 이런 기사들 저도 그때부터 스크랩했지만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영상에서 다루질 않았거든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처가 너무 빈약하고 확인할 수 없는 정보입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막 어디서 뭐 나왔다면 그걸로 난리치는 게 우리나라 어떤 경제 채널들의 아주 고유한 특징인데 그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라도 이제 확실한 정말 정보가 정말 러시아 정부나 이런 데서 확인을 해준다면 근데 어디 뭐 외국에서 이상한 기사 하나 좀 공신력이 없는 데서 가져와서 그게 진리다고 퍼뜨리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걸 듣는 분들도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닌 경우도 많으니까요. 어쨌든 이런 고무적인 소식이 10월달 되면서 쭉 오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미 8월, 9월부터 가끔 브릭스에 대해서 영상에서 얘기를 할 때 또 9월 말부터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이란 걸 시작하면서 그 뭐 말도 안 되게 술 먹으면서 막 술 한 잔씩 쪽쪽 빨면서 건방지게 라이브 했던 때도 있죠. 깊이 반성하고 이제
뭐 이렇게 음료를 마시면서 하는 라이브는 회원 방송에서만 합니다. 예. 일반 분들이 보시기엔 너무 눈살찌 부려지는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9월 30일부터 9월 말부터 제가 했던 라이브 방송에서도 몇 차례 브릭스는 지금 굉장히 힘들다. 1년 전에 포부와 달리 지금 저는 사실상 브릭스가 이번 달러에 대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금년엔 접었다. 상황이 좋지 않다. 완전히 당했다. 그런 취지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뒤늦게 최근 몇 달 사이에 저를 알게 되신 분들도 댓글에 야, 어디서 들으면은 지금 브릭스가 얼마나 대단하고 앞으로 얼마나 잠재력 있고 지금 잘 나가는데 왜 당신은 그런 얘기를 하냐?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 제 채널에 가시면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커뮤니티가 있죠. 커뮤니티 가면 이렇게 게시판처럼 글을 써놓는데 이 글들만 쭉 이렇게 내리면서 봐도요. 뭐 요새 뭐 환율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뭐 브릭스는 어떻게 될 것 같냐, 그 외에 뭐는 어떻게 될 것 같냐 막 최근에 들어와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전에 영상들 다 보기 너무 귀찮다, 너무 많고 그러면 게시판만 쭉 훑어봐도 그런 내용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금방금방 읽어보는 거에도 여기에도 이렇게 궁금하신 거 다 나와 있는 내용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제가 그동안 뭐라고 했었는가 한번 보죠. 작년부터 일어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중동은 지금 미국과 브릭스 사이에서 눈치를 보느라고 줄타기 스탠스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브릭스 세력들이 G7보다도 경제 규모가 크고 잠재력도 우수하다고들 홍보를 하지만 사실 브릭스 달러와 그 안에 브릭스 결제 시스템이 제대로 확립되려면 단순히 GDP 시총 규모 이걸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통화에 흔들리지 않는 신뢰성과 가치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그 나라의 경제력과 국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잠재적인 회원국들까지 합쳐가지고 뭐 이런 자기들끼리 서방을 배제한 무역 결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할 때도 역시 가장 주가 되는 세력이 되는 게 어딥니까? 나머지 나라들은 저기 머릿수만 채우는 거고 솔직히 경제 이 시스템에서 제일 그래도 돈도 좀 잘 벌고 가능성도 있고 좀 하는 나라가 뭡니까? 좀 체계가 잡혀 있다는 나라는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중동연합입니다. 나머지는 뭐 그렇죠? 예. 근데 이 세 나라, 중동까지 한 나라라고 해봅시다. 중동연합까지. 그럼 이 세 세력을 빼면은 그 나라, 다른 나라들의 경제력, 국력, 여러분들 브라질, 뭐 레알화, 뭐 이런 거, 인도 루피화 이런 걸로 기축통화 하자고만 하시겠어요? 차라리 대한민국 원화가 더 듬직하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 중국, 중동 요 세 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금년에 보면 중국은 이미 침체에 빠져 있고 여름부터 러시아는 전쟁 때문에 국가가 건덩건덩하고 여기서 오로지 이제 희망은 뭡니까? 중동의 오일먼입니다. 이란하고 사우디 그 오랜 갈등을 겪고 있는 시아파와 스니파가 손잡고 돈꾸러미 막 오일먼이 등에다가 짊어지고 야 우리끼리 이거 경제 해가지고 경제 한번 쫙 GDP 한번 올려보자 하고 와야 되는데 원래 걔네가 2024년 초부터 그렇게 들어오기로 돼 있었죠. 근데 지금 요새 아무리 서방 뉴스를 뒤져봐도 회원으로 가입은 된 것 같아요. 일단 회원으로 승격은 됐는데 활동을 안 해. 여러분들도 모임 가면은 정회원으로 저기 회장이랑 총리랑 해가지고 저기 분명히 승격 시켜줬는데 이 자식이 맨날 모임에 바쁘다고 안 와요. 활동도 안 하고. 그래서 맨날 회의할 때마다 이놈 어떻게 지금 제명시켜 바로 하는 분들 계시죠. 사회생활 해보면 그런 식입니다. 지금 중동의 오일머니가 들어와서 이렇게 힘든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브릭스를 빵 튀어 올라와 줘야 되는데 연초부터 들어오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3분기 지나서 이제 4분기가 되죠. 1년 가까이 돼갑니다. 이제 좀 있으면 11월이니까 10월 말에 또 10월의 마지막 밤 또 우리 또 멋있게 한번 또 모여야죠. 라이브로 모여야죠. 물론 저 같은 이제 저기 루저들이나 집에 혼자 있지 다들 삐까번쩍 약속들이 있으시겠지만 자 어쨌든 지금 3분기 가까이 4분기까지 브릭스에 중동연합이 들어가서 뭘 허지를 못합니다. 왜죠?
전쟁 때문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 헤즈볼라에서 중동 전쟁으로 번졌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브릭스 참가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뭡니까? 기축통화 세력들의 작전이 제대로 먹혀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작전? 바로 브릭스가 연합에서 잘 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여러 가지 작전이죠. 그나마 요즘 보면 중국이 꾸준히 해외무역 결제에서 의식적으로 지난 몇 년간 위안화 결제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달러를 배제하고 위안화로 결제하자고. 특히 경제 제재를 받고 꼼짝도 않은 러시아하고 거래량에서 이제 위안화 비중을 아주 빠르게 늘려가고 있죠. 그런다 해도 전 세계 무역 결제액에서 아직도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요 5% 미만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몇 년 만에 늘어났다 하는 게 이 정도입니다. 기축통화란 건요, 뭐 러시아 자산이 뭐 전쟁에 뭐 어떤 영향을 안 받고 뭐가 있고 달러를 배제하고 자기들 간에 재산이 많고 돈이 많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축통화란 거는 모든 물건을 우리 원화가 이 아시아에서 아무리 많이 써진다 하더라도 원화를 기축통화로 갖고 쓰자는 나라는 없어요. 기축통화는 모든 물건을 그 나라가 수입해 써주면서 다 사줘야 됩니다. 그걸로. 그러면서도 통화의 가치도 유지해야 돼요. 사실상 현재 브릭스 안에서는 기축통화가 될 만한 어떤 자질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그 나라들 아무리 살펴봐도. 그래서 그냥 저렇게 세력들의 작전이 1년 동안 먹혀들면서 앞으로 10월 달에 뭐가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냥 회원국들끼리 각자의 통화를 일정 비율로 반영한 브릭스 신통화를 만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봤자 이제 마치 유럽 연합을 만들고 그 안에서 지금 유로화를 쓰는 것처럼 유럽이 그러고 있죠. 그렇지만 유럽이 달러를 이겨먹는 기축통화가 된 건 아니죠. 그것처럼 브릭스도 지금 잘해봤자 자기들 지역 상품권 교회에서 쓰는 달란트가 그게 맞나요? 부루마블 화폐처럼 지들끼리 이렇게 쓰지만 그게 달러의 패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달러가 언제든 금리를 올리고 달러 강세가 또 휘청휘청 하면서 별 의미가 없는 그냥 지역 화폐 수준. 일단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오늘 서론에 나오는 얘기가 사실은 결론입니다. 다시 총체적으로 요약해 본다면 현재 브릭스 출범과 또 다른 경제권력 안에서 달러 의존도를 탈피해 새로운 통화권 세력 만들기 작전은 작년 8월에 야심찬 포부를 드러내며 출발했죠. 하지만 바로 그 이후 터진 중동 전쟁 때문에 판만 벌려놓고 장사를 지금 시작도 못 해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유럽 전선을 더 확대했죠. 지난 1년간. 그래서 러시아를 더욱 오랫동안 압박하게 됐고요.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내내 달러 강세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미국 채권금리 고준위로 채권금리도 엄청나게 올라갔죠. 금년 상반기에 요새 와서 지금 10월 들어와가지고 다시 달러 강세 막 국채금리 요새 높다 하지만 상반기에 비하면 아직도 낮은 편입니다. 예. 상반기 내내 그랬었기 때문에 그게 중국이 경제를 회복하려는 걸 방해했죠. 그뿐만 아니라 G7이 연합해가지고 중국이 외국에다 수출 막 하려는 그 수출 회복도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각종 품목 수출 제재하고 관세 장벽으로 압박해 왔죠. 그래서 결국 브릭스 안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결제 시스템과 무역 서로 교류를 하는 통로, 회랑을 만들어 주어야 할 주도적인 가장 큰 노력을 해야 될 두 나라, 러시아하고 중국이 경제력이 1년 만에 더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같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브릭스 통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결제하고 해보자 해도 그 일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그나마 금년부터는 정말 든든한 우군이 되어줄 예정이었던 중동의 사우디 플러스 이란 합동 세력의 합류도 완전히 막혀버렸죠. 전쟁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제대로 계획이 하나도 추진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미국과 G7 세력들이 그동안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계속 유럽 전선, 중동 전선, 아시아 전선을 더 위험하게 드리블해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전쟁을 우크라이나 전쟁 때부터 마스터 플랜 본격적으로 10년 동안 준비한 거 이제부터 가동되었고 그리고 이것은 화폐 전쟁이다 선언을 하고 나왔던 거죠.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언론의 얘기만 그동안 들어오셨으면 우리는 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된다.
중동 지역에서 이란이 실질적인 핵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그걸 막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전쟁이 간다고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실상은 이 모든 전쟁이 사실은 달러라는 기축통화에 대해서 새로운 반란 세력들이 일어났는데 20세기에도 그렇게 몇 번 일어났는데 그거 어떻게 진압했나 다 예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때도 다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악의 축, 빌런으로 몰았죠. 그래서 전쟁을 또 이용해가지고 전 세계가 이 전쟁에 저놈들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 끌어들였고요. 그 나라들의 경제력, 무역을 그래서 경제 제재를 전쟁 탓을 돌리면서 다 제재하고 고사시키고 왕따시켜갖고 이렇게 달러 빼고 자기들끼리 뭐 원유나 이런 걸 결제해보자 했던 나라들 다 진압해버렸죠. 20세기에도 그랬고 즉 20세기에 페트로달러에 도전했던 일부 국가들이 똑같이 당했던 방식이고요. 그때는 개별 국가들에 대한 각계격파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뭐냐? 연합해서 반란을 역모를 꾀했죠. 브릭스라는 체제로. 그래서 브릭스 연합국가들에 대한 일괄적 대응을 지금 하려다 보니까 전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전쟁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전선이 생기고 동시에 2개, 3개 전선이 생기면서 연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게 그때 제가 8월 달에 8월 30일 날 커뮤니티 게시판에 브릭스에 대해서 누가 질문이 나오셔서 올렸던 글인데 오늘 할 내용도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앞에 얘기만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 전에 열흘 전에 10월 18일에 또 한 분이 이제 브릭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달라 하셔갖고 그때도 제가 한 번 더 답글을 달았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왜 이 양반은 브릭스를 이렇게 평가절하하지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오해시고요. 최근에만 제 영상을 보셨으니까 하는데 지난 1년 동안 쭉 흐름을 제가 이제 보면은 브릭스가 작동하지 못할 거라고 제가 단언한 적은 없고요. 사실 제 채널에서는 작년 8월부터 당시에는 언론에서 브릭스를 애써 심하게 평가자라 하면서 조롱하기만 하던 때에도 이미 제 채널에서는 회원분들하고 같이 브릭스가 가지는 큰 의미와 잠재력에 대해서 아주 영상을 많이 다루었었습니다. 이게 그때 밑에 영상들이죠. 또 브릭스 통화를 저렇게 표면적으로 이제 대놓고 달러에 대항해보겠다 하고 브릭스 통화, 브릭스 결제 시스템을 1년 안에 완성해서 내놓겠다라고 그때 예고를 했기 때문에 경제 전쟁에 사실은 선전포고가 된 거고 이것 때문에 세력들이 이걸 막기 위해서 결국 우려했던 전쟁이 그전까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밖에 없었지만 작년 8월에 이런 얘기 나오고 나서부터는 앞으로 하반기에 전쟁이 하나 더 터질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었고 실제로 그러고 불과 한 달 조금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게 되었죠. 당시 그래서 전쟁이 터지게 된 진짜 이유가 뭔가도 여러 가지 영상으로 아주 심도 있게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찌어찌 10월 들어가지고 새로운 통화 체제를 완성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써먹을 만한 경제 교역 체제가 이미 1년 동안 크게 손상받았다. 그래서 그들 브릭스 세력들이 꿈꿔왔던 것처럼 세계 통화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싶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현재는 그저 지역 화폐 수준으로 조용히 묻혀가려는 모습이 되려 하고 있어서 제가 9월 말부터 이제 당분간은 브릭스에 대한 기대에 접었습니다.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 흐름상에서 얘기를 한 거다라고 이때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5개의 별, 5개의 인연. 인간과 영물이 진화를 거듭하며 부딪히게 되는 시련과 가치들, 그리고 깨달음. 야차요. 지금 이 오래된 이야기를 무료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최후의 오크의 이야기 세상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번 주말까지 3일 동안 2024 브릭스 회의가 열렸죠.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땠습니까? 실제 정말로 그렇죠. 기대보다 훨씬 못하는 실망감만 나왔습니다.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열렸습니다. 화수목이에요. 그쪽 시간으로, 현지 시간으로. 그런데 브릭스 달러는 과연 이번 어떻게 나올까? 브릭스 결제 시스템은 과연 어떻게 나올까?
다들 궁금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회원 10개 국가, 작년에 원래 그 브릭스 5개 회원국하고 새로 들어오겠다고 한 그 중동의 회원국들 10개국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도 브릭스 좀 관심 있다. 저 옵저버 좀 보내가지고 뭔 얘기하는가 좀 들어봐라. 한 나라들이 또 22개 국가에 36개 국가가 또 여기에 모였답니다. 40개 거의 뭐 46개 국가가 모였죠. 국가 원수도 거기에 참여를 했고요. 근데 사실상 원래는 어떤 국가 원수나 뭐 경제부 장관 이 정도 급을 보내겠다 약속했던 많은 나라들이 막판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조금 한 단계 낮은 외교사절을 보낸 나라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브릭스의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어떤 경제력 시총이 이렇게 GDP 시총이 이렇게 커질 것이다. G7은 자꾸 줄어들고 먼 미래를 보면 그렇죠. 푸틴은 이번에 러시아가 개최국이었단 말이에요. 푸틴은 사실 지금 3년째 이어지는 전쟁 때문에 아주 힘든 와중에도 어떻게든 이번에 회의 분위기를 살려가지고 다시 브릭스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더욱 그 세력을 확장하면서 영향력이 커지기를 고대하면서 회의 전부터 굉장히 정성을 들입니다. 자, 전 세계 인구의 무려 45%를 차지하고요. 브릭스 회원국들이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전 세계 GDP의 3분의 1이나 차지합니다. 회원국 규모도 점점 5개국에서 10개 국가가 되고 이제는 30여 개 국가가 우리도 한번 가입해볼까 하고 타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선 드디어 작년에 이 사람들이 떵떵거렸던 것처럼 자체 결제 시스템, 서방의 스위프트 달러 중심 결제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달러 배제하고 그리고 자국 통화 결제 비율을 확대하면서 달러와의 대항에서 뭔가가 나올 거냐 다들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달러 결제 시스템, 달러 강세, 미국의 국채금리 때문에 전 세계가 미국 말 안 들으면 미국이 얼마든지 경제를 이용해서 그 나라를 올렸다 내렸다 휘청휘청 할 수 있어가지고 결제 메커니즘이 정치화되고 무기화되었다. 지금까지.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의 기축통화. 이거에 대항하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끼리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거죠. 사실 얘기만 들으면 그렇게 나쁜 모임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싫어하는 못된 놈들 있다고 해서 하더라도 취지는 사실 그렇게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미지를 안 좋게 하기 위해서 모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전쟁을 일으킨 주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주범으로 지금 이미지 작업 몇 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해왔죠. 빌런을 만들었죠. 악당으로. 푸틴이 막 가열차게 연설을 했습니다. 브릭스 회원국 간에 우리가 통화 결제를 늘리자. 우리끼리.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금융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해보자. 우리끼리 상호 결제를 해야만 미국 달러에 흔들리지 않고 재정 독립성도 높아지고 또 지정학적 위험도 줄일 수 있다. 지정학적 위험이라는 건 결국은 푸틴도 아는 거죠. 달러에 도전하려는 나라들은 전부 다 무슨 핑계를 만들어서 지정학적 갈등을 부추겨놨기 때문에 맨날 그렇게 당하기만 할 거냐. 자기네 이렇게 피해자다고 약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제가 그런다고 해서 아주 푸틴 러시아를 응원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중국, 인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에 참여해서 결제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미국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하는 거죠. 실제 대단한 이 5개 나라, 4개 나라만 모여도 굉장한 힘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중국, 러시아는 그러고 싶어도 인도는 사실 중간에서 줄타기 하면서 눈치 보고 있고 브라질도 지금 갈수록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지금 중동 전쟁 때문에 아예 발이 묶여 있고요. 이렇게 좋았는데 3일간의 회의가 끝나고 나니까 아직까지는 굉장히 초라한 결과입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직은 몰라요. 일주일 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 브릭스 회의 때도 그랬어요. 막판까지 자기들이 뭐 이렇게 이런 걸 해보겠다라는데 꼭꼭 숨겼어요. 꼭꼭 숨기고 마지막에 터뜨렸죠. 회의 끝나고 한 3일인가 있다가 근데 사실 우리 이번에 달러에 대항해서 1년 동안 이런 거 만들기로 했음. 그리고 우리 신입 회원 내년에 이제 중동도 들어오기로 했음 하고 막판에 깜짝 발표를 해가지고 아주 서방이 깜짝 놀라게 만들었거든요. 은근히 깜짝 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모릅니다. 지금 끝나기는 저번 주에 끝났지만 이번 주 안에 뭐 깜짝 쇼가 나올지. 근데
깜짝 쇼가 힘들 것 같아요. 금년에는. 왜냐하면 깜짝 쇼라고 해봤자 더 나올 건 없고 자기들이 만든 브릭스 통화와 브릭스 결제 시스템을 몇 개국의 나라가 언제부터 몇 월 달부터 이러한 분야에 다 같이 쓰기로 했다라는 발표가 나와야 깜짝 발표인데 지금 회의 끝나자마자 다른 나라들 다 수응하고 인사도 안 하고 비행기 타고 다 급히 자기들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특히 북한, 러시아 파병론으로 해가지고 지금 러시아하고 좀만 친한 나라는 다 때려잡겠다는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회의가 끝나고 나서 총평이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푸틴이 아주 기세 좋게 미국 달러의 정치 무기화하는 거에 대응해서 우리가 대체 결제 인프라를 만들자 하고 촉구를 막 했는데 회원들한테 모인 데서 이렇게 합시다 하고 막 얘기를 열심히 목청껏 소리 질러서 어떻게 참여하실랍니까? 오늘 도장 찍고 가시죠 오늘 했는데 호응을 안 해줬다. 브릭스의 공동 성명을 보니까 대체 결제 시스템에 진전이 없더라. 회원국들이 호응을 안 해줬다는 거죠. 자,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미국이 달러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대체 국제 결제 시스템을 촉구했지만 회의 중에 다른 신흥국들과의 논의에서 큰 진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러시아 중국 사이의 무역은 거의 95%가 러시아 모든 그 스위프트에서 추방하고 러시아 금융을 다른 나라도 경제 교류를 못하게 서방이 막아버렸기 때문에 러시아 통화 루블과 오직 중국 통화 위안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이 시킨 대로 러시아산 석유를 안 사주고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인도만은 똥배짱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열심히 러시아한테 석유를 사가지고 인도가 또 러시아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그나마 이런 상태다라는 거죠. 보니까 주요 회원국 중에서도 중국 빼고는 브라질, 인도, 남아공 이런 나라 회원국들은 반서방 미국이랑 G7에 맞서서 우리끼리 이렇게 결제하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호응을 안 하더라. 적극적이지 않고 눈치를 보더라. 다만 그럼에도 앞으로 어떻게든 브릭스 동맹을 키워나가고 활용을 해야 된다. 그 필요성에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G7이 주도하는 이 달러 제도 이 안에서 지금 또 그 철저한 하수인 역할을 하는 세계은행과 월드뱅크죠. WB, 그 다음에 국제통화기금, IMF. 예, 제가 지난 3년간 얘네들 맨날 삼선짬뽕, 세이클럽 무슨 페메 비유해서 항상 뭔 일 있을 때마다 얘네들이 앞서서 나오는 거 여러 번 소개를 시켜드렸었죠. 이런 미국말만 듣는 사실상 철저한 미국의 하수인인 세계은행, 월드뱅크하고 IMF에 맞서서 우리도 우리만에 맞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 국가기구를. 여기에도 동조는 한다. 맞아. 동의는 하는데 당장 새로운 결제 시스템 만들어서 다 같이 써보자 하는 데는 중국, 러시아 빼고는 다 적극적이지가 않더라. 소극적이더라. 라는 겁니다. 호응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회의가 끝나고 이제 다른 나라의 이제 국제부 기자들이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했죠. 아니 뭐 새로운 국제 결제 시스템 이번에 나오는 거 아니었냐 했더니 푸틴이 좀 쪽팔리지만 뭐라고 했냐면 현재로서는 어떤 것도 구축하지 않는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브릭스 인프라로 충분히 국경 간 무역 결제 잘하고 있다. 이걸로 충분하다 했다는 건데 사실은 뭔가 거창하게 더 해보자 했는데 아무도 호응을 안 해준 거죠. 좀 실망했겠죠. 회의 시작 때만 해도 러시아가 새로운 금융 메시지 시스템과 브릭스 중앙은행들을 서로 연결해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브릭스 국가 통화를 이용해 대체 결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계획대로 못 되고 그 구상에서 후퇴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네요. 대체 결제 시스템에 대한 진전이 거의 없었고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심지어 중국도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완전히 나가리 됐다는 거죠. 다만 푸틴은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왜?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만 보면 중국도 지금 서방에서 점점 경제 제재를 받고 있고 터키 같은 나라도 그러고 서로 간에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눈치만 보다가는 다 당한다. 결국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어떻게든 서로 간에 무역 결제를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는 걸 다른 회원국들도 알아주고 이해해 줄 것이다. 시간은 우리의 편이다. 굉장히 강한 사람이네요. 실제로 이번 회의에서 새로운 결제 시스템은 안 나왔지만 브릭스 회원국들끼리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런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관계 회복도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중국하고 인도하고 예전에 국경에서 막 병사들끼리 막 쇠몽둥이로 막 싸우고 해갖고 되게 사이가 안 좋아졌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정상들끼리 만나서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뭐 이런 큰 앞으로 브릭스 잠재 회원국이 될 수 있는 나라들하고도 또 좋은 관계를 이 자리에서 맺었고요. 직접 이번 당장 무슨 결제 시스템을 같이 하자 그렇게 호응은 안 해줬지만 그럼에도 브라질 대통령도 결국은 우리가 탈달러 결제 수단은 필요하다. 하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했고요. 이번 브릭스 회담의 그 주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공정한 세계 발전과 안보를 위한 다자주의 강화. 예.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마스터 플랜의 흐름입니다. 사실은. 예. 세계가 공평하게 그 어떤 달러 기축통화 지금 거짓된 기축통화 힘으로 아무리 그 나라가 경제 발전해도 이 나라 한번 찍어 눌러야겠다면 달러 가지고 놀면서 그 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금 이 시스템을 벗어나야겠다라는 공정한 세계 발전이고요. 안보를 위한 공정한 항상 이 기축통화 패권에 다른 나라가 넘보면서 다른 나라 경제력이 크는 것 같다 해서 자기들 기축통화 힘이 흩어지는 것 같다 하면은 20세기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항상 어디선가 공교롭게 딱 전쟁이 일어나는데 가만 보면 그 전쟁을 누군가가 드라이브 한다. 자기 목적에 맞게. 그래서 안보가 위협받는다. 그 안보를 위한 다자주의 강화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빨갱이 편에서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것 같죠? 예.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틀리다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려고 노력을 할 뿐입니다. 이게 그래서 완전 엉터리란 뜻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반서방 어떤 그 블록화에는 선을 긋고 있다. 왜? 브릭스 안에서 우리들끼리 이렇게 결제하자 하는 순간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중국, 러시아 제재하듯이 자기들도 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기들한테도 경제 제재가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브릭스 회원들끼리 무역 결제하자 해도 지금 먹고 사는 전 세계 무역 결제 대부분은 서방, 달러 거기에 기초한 그 판에서 장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당하는 순간 국가 경제는 다 무너지죠. 그러니까 섣불리 브릭스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그냥 브릭스 안에 들어가도 서방 무역센터 여기서도 결제하면서 장사하고 이 브릭스 안에서도 장사하고 양쪽에서 다 자기 가고 싶은데 장사하면은 문제가 없게 만들었으면 다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뭡니까? 브릭스 안에서 뭔가 중국, 러시아 이런 데하고 같이 결제하면서 뭘 하려고만 하면은 너 지금 저 세계의 못된 전쟁을 일으키는 저런 나라들하고 같이 장사해서 거기 돈 벌어다 줘서 전쟁하는 그 돈이 자산이 되게 해주려고 니네 지금 도와주는 거냐? 저 악당들을? 야, 인간적으로 안 되겠다. 너 오늘부터 너도 여기서 장사 못해. 그런 식으로 제재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기 지금 G마켓이 있는데 G마켓에서 장사하는데 11번가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물건 팔면 좋고 저기서도 물건 팔면 좋지. 근데 G마켓에서는 달러로만 모든 걸 하는데 여기는 달러 빼고 다른 걸로 하죠. 좋아. 그래서 여기도 장사하고 여기도 장사하고 하면 좋겠지 했더니 G마켓에서 간부가 내려와가지고 이분의 사장님 저 11번가하고도 거래하시기로 하셨습니까? 야, 곤란하네. 편의점 같은 거나 뭐 프랜차이즈에서 그런 불이익 많이 주죠. 이러면 곤란합니다 하고는 사장님 가게 다 드러내십시오. 뭐 위약금 얼마 내십시오. 아주 망하게 만들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못하는 거죠. 11번가에 가서 장사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지금 딱 그 모양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금년 브릭스 회의 결과는 요겁니다. 미국한테 1라운드, 지난 1년간을 처음 이제 브릭스가 시합 땡 하고 나왔던 1라운드라고 해봅시다. 근데 1라운드에는 아주 처참하게 TKO를 당했어요. 완전 넉다운은 아니지만 한번 다운 당했습니다. 지금.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자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1편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다음 2편부터는
그동안 지난 1년간 마스터 플랜이 브릭스를 죽여오기 위해서 해왔던 일, 그동안에 있던 일이지만 한 번 더 종합해서 쭉 이 모든 마스터 플랜의 흐름, 뒤늦게 제 채널을 알게 되시고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를 못하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 사우디의 입장에서, 이란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전쟁의 입장에서, 러시아의 입장에서, 중국의 입장에서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전쟁 말고도 달러와 미국 채권 금리, 그리고 금융 공격으로 화폐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나, 그리고 그 와중에 이번 9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제5차 중동 전쟁, 절대 언론에서는 제5차 중동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죠. 사실상 지금 중동 전쟁입니다. 맞죠? 중동 전쟁하고 똑같은 모습인데 그 단어를 쓰는 거를 의도적으로 지금 못하게 하고 있어요. 왜? 제5차 중동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 이 전쟁을 이스라엘이 일으킨 걸로 역사에 기록이 되고 미국이 뒤에서 결국은 허용하고 용인하고 사실상 도와준 걸로 기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역사에서 그렇게 평가받게 되면은 나중에 이 일을 위해서 어디를 더 제재하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뭔가 같이 군대를 파견하자 할 때 정당성이 확립이 안 되고 여론이 조성이 안 되고 도움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5차 중동 전쟁이라는 이름이 붙으려면 누가 이걸 일으켰다? 저쪽 악의 축, 예를 들면 이란이나 요런 애들이 일으켰다라는 그런 당위성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여론이 그쪽으로 완전히 자기들이 확실하게 조정이 되기까지는 제5차 중동 전쟁이라는 말은 사실상 지금 모습은 중동 전쟁이지만 안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표적 공습이라는 말을 쓰죠. 이스라엘 대변인이 하는 얘기인데 서방의 모든 언론, 특히 우리나라는 무조건 항상 표적 공습이라는 말을, 이스라엘 대변인이 하는 말을 그대로 갖다 국방부 대변인이 하는 말을 씁니다. 세상에 표적 공습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표적 암살이란 말은 있어도 거기서 사람 한 명 잡겠다고 무작위로 막 전투기가 막 8대가 날아가가지고 그 주변을 초토화를 시키는데 그거를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긴 표적 공습을 했다고.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금융 공격도 어떤 식으로 브릭스 회의 전날까지만 해도 어떤 식으로 그것이 이어졌는가 흥미로운 얘기들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이번 2024년 브릭스에 맞춰가지고 작년하고 다르게 또 새로운 신무기가 등장을 했는데 그 신무기가 된 게 누구냐? 그 미사일이 된 게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맛보기로만 말씀드리면 북한 러시아 파병, 여러분들 이번에 조금 재밌는 어떤 그 흐름이 있었죠. 그게 뭔 이야기냐면 10월 들어서 북한 군대가 러시아에 파병되고 있다는 정보가 흘러나오는데 이 고급 정보가 유럽의 나토하고 미국 CIA 정보부는 금시초문이랍니다. 무려 근데 우크라이나 정보국과 대한민국 정보국이 세계 최초로 이 정보를 감지해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이 있네? 우린 잘 모르겠는데? 유럽과 나토와 미국은 끝까지 모른 체하고 이게 심지어 나중에 세계 최강이라는 이 서방의 정보국들이 그게 맞다, 그런 것 같다 라고 그걸 확인하는데 5일이나 걸립니다. 무려 5일. 그래서 당시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참으로 이례적이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여러 가지 막 가설이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것도 그나마 우리가 이번 그 나토 회의에 우리나라가 가서 그 앞에서 파워포인트 자료 가지고 브리핑 해줬어요. 아유 이 멍청이들아, 니들이 뭐 그러고도 세계 최고의 정보가 어쩌고 저쩌고 잘 들어 임마, 다 국정원 형님들한테 다 경례하고 이러이러한 거야. 가서 브리핑 해주니까 그제서야 잠깐만 우리 정부하고 한번 대조해서 맞춰볼게 하더니 맞다, 파병이 맞다, 와, 그러면서 뒤늦게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아주 심각한 전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어떤 중대 전환점이다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그러면서 가만두면 되겠냐, 당장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고 앞으로 이제 이 파병 문제에 대해서 전쟁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지
그 수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봅시다 라고 발표가 나오는데 그 발표가 언제 나온지 아세요? 네. 브릭스 회의 딱 열리는 22, 23, 24일 날 푸틴이 한창 사람들 모아놓고 달러에 대항하는 이런 결제 시스템을 써봅시다. 오늘부터 이만큼 여기다 쓰겠다고 제발 여기다가 서명 한 번씩만 해주십시오 할 때 그때 이렇게 빵 터뜨려요. 먼저 그 회의장에 정확히 지금 회의장에 모여서 지장 찍고 서명하려는 애들 망설이게 만들려고 오라라 지금 이거 보니까 북러 파병 지금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앞으로 이쪽 전쟁이 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러시아 더 이제 심각해지고 그러면서 러시아하고 손잡고 여기다 사인하고 결제하고 했다가는 우리까지도 지금 불똥이 튀겠는데 그런 위기감 딱 만들려고 정확히 또 이렇게 딱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죠. 처음에 정보가 나오고 모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주의가 환기되는데 그런가 어쩐가 하다가 결국은 브릭스 회의 날짜 가가지고 맞다 하고 정보 확인해주고 그때 바로 러시아에 대해서 또 새로운 제재가 나옵니다. 팔라듐이나 티타늄 그런 거에 대해서 또 하나의 제재가 나오고 그래서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이 물어보죠. 브릭스 회의에서 경제협력 회의인데 푸틴한테 북러 파병은 어떻게 된 거냐. 갑자기 이 소식이 나오고 여기서 그것만 물어봅니다. 굉장히 난처해졌죠. 자, 이런 흐름들 3부까지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브릭스가 결국 1차전에서는 지금 심각한 판정패를 당했지만 그러나 사실 모든 게 마스터 플랜의 뜻대로 되지 않다. 당장 2주 뒤에 트럼프 문제가 있고 금과 은의 문제가 있다는 것까지 해서 또 큰 흐름 브릭스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또 지금까지 마스터 플랜의 그 흐름들을 한 번 더 종합적으로 앞으로 2부, 3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뚜부 많이 사드시고 김 많이 사드시고 전통시장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